우리 할머니 진짜 노인네 냄새 심해서 집에 못 데려와. 진짜 짜증나 죽겠어. 할머니 왜 이렇게 냄새나? 제발 좀 씻어. 전남 고흥군에 사시는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며 내가 정말 냄새가 나나? 하고 자문하셨죠. 손녀가 나 때문에 창피해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 한 번이던 목욕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해. 더 깨끗하게. 뜨거운 물로 온몸을 비비고 또 비비며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박순자 할머니는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살아오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목욕 중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목욕 중 심장마비 발생률이 여름 대비 겨울에 5배나 증가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자주 목욕하신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5가지 치명적인 목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TV 가족 여러분,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사시는 81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이렇게 건강해. 뜨거워야 몸이 시원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매일 아주 뜨거운 물에 30분씩 목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러?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욕조에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3시간 후 며느리가 발견했을 때 김영수 할아버지는 욕조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강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성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때 심장이 받는 부담은 마라톤을 3시간 뛰는 것과 동일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지만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퇴원 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목욕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요? 하지만 제가 권한 미지근한 물 목욕법을 2주간 실천하신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이고,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어지러움도 없고 목욕 후에 기운도 빠지지 않네요. 실제로 혈압도 안정되었고 심장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령자에서 너무 뜨거운 물은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등에 물을 뿌려보아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목욕 시간은 절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긴 시간 목욕은 심혈관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목욕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 1컵 정도면 혈압 급강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욕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물에서 나오세요.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평생 뜨거운 물로 목욕하신 분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에 사시는 79세 이영숙 할머니는 코로나가 시작된 후 더욱 자주 씻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균 비누를 온몸에 발라 구석구석 씻으셨습니다. 특히 손자들이 놀러 오기 전에는 하루 3번까지 목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온몸에 빨간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상처를 긁다 보니 세균이 들어가 피부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발열까지 생겨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 방어막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좋은 세균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깨끗이 씻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영숙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항균 비누나 강한 세정제로 매일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젊을 때는 이런 좋은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결국 피부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이영숙 할머니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깨끗이 씻으시면 오히려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더러워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적당한 청결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항균 비누나 강한 세정제는 피하세요. 순한 비누나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온몸을 비누로 씻지 마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또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시간이 피부 수분을 지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사시는 71세 이영숙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이 완전히 개선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적당한 청결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부산 동구에 사시는 85세 최성호 할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특히 목욕할 때는 절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목욕까지 도움받으면 그게 무슨 남자야. 어느 겨울 저녁 평소처럼 혼자 욕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옷 한 벌 걸치지 않은 채 욕조에서 나오려던 그 순간 갑자기 발을 헛디디셨습니다. 악! 순식간에 균형이 무너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고 그대로 욕실 바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바닥에 있던 비누 거품이 발밑을 미끄럽게 만든 탓이었죠. 벌거벗은 상태에서 넘어지다 보니 부상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최성호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손으로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오랜 기간 누워 지내다 보니 폐렴이 왔고 근력도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령자에게 욕실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누워 있으면 폐렴, 혈전, 근육 약화 등 여러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씻으세요. 서서 씻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끝으로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최성호 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 모든 안전 수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앉아서 목욕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여러분도 혹시 아직 젊다는 생각으로 위험한 목욕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존심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4세 정미숙 할머니는 평생 깨끗함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씻으셨죠.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했잖아. 하루 2번은 기본이지.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마칠 때마다 온몸이 따갑고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가 하얀 각질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긁을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특히 다리와 팔 부분이 갈라져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더 깨끗이 씻어야 하나? 정미숙 할머니는 오히려 더 자주 더 세게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해 병원에 오셨을 때 피부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임상 경험으로 보면 어르신들의 경우 피부 지질 생성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 피부에는 자연 보호막이 있는데 이것이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벗겨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만에 회복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매일 씻으면 보호막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서 피부가 계속 건조해집니다. 결국 피부가 갈라지고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미숙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자주 씻으시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집니다. 그럼 더러워도 괜찮다는 말이야? 아닙니다. 적절한 목욕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태까지 안 눌렀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야? 황금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피부를 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일수록 피부 지질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온몸에 비누를 쓰지 마세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마지막으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시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황금 시간입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처음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씻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가려움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 갈라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덜 씻었는데 오히려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씻어야 깨끗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겨울철마다 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몸이 차갑다. 뜨거운 물로 목욕해야 몸이 따뜻해져.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30분씩 계시곤 하셨습니다. 목욕 후에는 정말 따뜻하고 기분이 좋으셨죠. 이렇게 따뜻한데 왜 사람들이 뜨거운 물이 안 좋다고 하지?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밤, 평소처럼 뜨거운 목욕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욕실에서 나와 옷을 입으려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방금까지 따뜻했는데.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추워져서 이불을 뒤집었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응급실에서 체온을 재보니 3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어떻게 체온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열이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다른 방의 온도차가 클수록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미지근한 물로는 몸이 안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던 박철수 할아버님께서 제가 권한 방법을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 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하시고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세요. 그리고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가거든요. 목욕 후에 바로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 목욕 시간도 오후로 바꾸세요. 저녁보다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가 안전하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저체온증이 사라지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이제는 겨울철에도 체온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 목욕 시간은 짧게.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길게 있을수록 몸에 부담이 됩니다. 빨리 씻고 빨리 나오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목욕 횟수는 적당히. 매일 씻을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얼굴과 손발만 깨끗이 씻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도 쇼크도 없고 감염 위험도 줄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체온 조절도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이것만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목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뜨겁지 않게, 오래 하지 않고,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 이것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이 3가지만 바꾸신 분들은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후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목욕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가끔 깜빡하고 뜨거운 물에 목욕하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욕 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목욕하기 30분 전에 욕실 문을 열어두고 난방을 켜두세요. 욕실과 다른 방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미리 마시세요. 목욕 전에 왜 물을 마셔야 하나요? 목욕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미리 수분을 보충해두면 혈압 급강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욕 중에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한쪽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세요. 갑자기 몸을 담그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잠깐 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욕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이 끝나고 나서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옷을 바로 입으세요. 보습제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일반 보습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안전장치를 설치하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1,000원짜리 매트 하나가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욕조 옆에 안전 손잡이도 꼭 설치하세요.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운데요. 안전 손잡이는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욕실 의자도 준비하세요. 앉아서 씻으면 넘어질 위험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소통하세요. 목욕하기 전에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목욕하러 들어간다고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럼 매번 목욕할 때마다 말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목욕법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목욕해도 되나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목욕을 하지 마세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목욕하면 체온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특히 열이 있을 때는 절대 목욕하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약물의 효과로 혈압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혈압약을 먹기 전에 목욕하시거나 약을 먹은 후라면 최소 2시간은 기다리세요. 당뇨가 있어도 괜찮나요?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기 전에 반드시 손으로 온도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목욕 후 발가락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욕실과 다른 방의 온도차가 클수록 매우 위험합니다. 목욕하기 1시간 전부터 욕실 문을 열어두고 온도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바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목욕해야 하나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욕실 의자를 사용하시거나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씻으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안전합니다. 샤워기 높이도 앉은 키에 맞춰서 조절해 주세요. 요즘 기운이 없는데 목욕이 도움이 될까요? 몸이 약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는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세요. 평소 10분이었다면 5분으로 줄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 간단한 부분 세정만 하셔도 됩니다.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참으면 안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면 목욕을 미루는 것도 지혜입니다. 실제로는 가족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 요즘 TV에서 노인 건강 전문의가 그러더라고요. 목욕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으로 제안하시면 더 쉽게 받아들이십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걱정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사항만 딱 20초 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둘째, 목욕 시간은 짧게. 15분을 넘기지 마시고 빨리 씻고 빨리 나오세요. 셋째, 목욕 횟수는 적당히.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히 깨끗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이 영상을 자주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금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